네, 아, 안녕하세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쵸.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거의 뭐 하루에 열 몇 개, 20개씩 또 쏟아지니까. 와, 아니, 근데 음,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게 한독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것인가. 왜냐면은 이제 그 네, 당시에 양고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였어가지고, 음, 과연 그 다음에 한독수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저번 주에 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딱 오늘 음. 한덕수의 이제 탄핵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내일 탄핵 표결에 가는 걸로 지금 이제 예정이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네, 이렇게 진행됐어요. 네, 그렇죠. 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협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들렸잖아요. 협박, 네, 네. 네,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 갑자기 그 국힘 내부에서 이제 음, 한덕수 국무총리 대권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당 내에서. 한덕수 대권론, 네, 대권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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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부터 자꾸 저러시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음, 제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드리면 윤석열이 협박을 하는 게 무서우니까 네, 국힘이 대선 후보 밀어준다고 하니 일단 국힘에 의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내란 공범이죠. 아니, 내랑 공범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늘 그냥 내랑 공범 확정이 뜬 게 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네.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그게 뭐 만약에 조금 본인에게 유리한 저는 음, 김용현은 어느 정도 부풀렸다고 보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했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왜냐면 김용현이 그 정보사 사조직을 운영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 혐의가 가장 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음, 이렇게 행동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 대행은 음, 공범이 맞죠. 공범이죠. 그러니까 주동자지, 주동자. 그러니까, 어, 주행위자?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속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제 음, 계엄 건의에 대해서 음, 음,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기 이전에 한덕수한테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게 이제 김용현의 주장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이 이거 뭐 풀린 음. 거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고했든지 어땠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예, 확실한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는 적극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네, 그러니까 가담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조국 대표가 말을 했죠. 감옥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과연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는 봐야 한다. 난 안 그랬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진 않았을지언정 네. 반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본인의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소정 의원, 민주당의 이소정 의원이 예전에 음, 최근에 음, 한덕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음,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을 불렀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윤석열이 소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 말고 누가 했느냐? 한덕수 총리 이거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수정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네. 대답을 못해. 근데 정황상 그 국무위원을 소집할 만한 사람이 한덕수밖에 없긴 해요. 만약에 지금의, 그니까, 음, 그니까 전개 상황이 사실이라면, 네. 어, 이제, 그러면 뭐 주동자죠. 유석열보다 좀 덜하다 뿐이지, 주동자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음, 주범이네, 공범 주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김용현이 이렇게 폭로를 오늘 했거든요. 오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한독수가 즉각적으로 이거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쳤어요. 김용현의 입장에 대해서. 네네.
일단 그러면 내일 탄핵안 이거 통과되겠죠? 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150석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네. 이제 권한대행 순서가 음. 그럼 그 다음은 최상목 이제 부총리, 경제부총리죠. 예, 네. 경제부총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은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요. 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부서이고, 그쵸? 사실 계엄 이런 게 터지면서 주가, 뭐 환율 모든 경제 문제가 다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걸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기재부기 때문에 음, 그 기재부 입장에선 되게 죽을 맛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대기업의 압박, 전경련 같은 대기업 이런 모임 같은 데서도 네. 압박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이거를 방어하려면 기재부 출신들이 나서서 방어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시절에 네. 굉장히 좀 불법적인 일에 기재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동원되는 일을 묵인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기재부도 해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검찰 못지않게. 네네. 그럼 이제 기재부는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네. 그러면 뭐 본인들이 더 적극적일 거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음, 경제부총리는 그러니까 뭐 우리 편이다까지 아니지만 네.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선택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재부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끔. 네, 그쵸.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현실적이라는 것도 있고 네. 정치적 감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두루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들이 있게 김건희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적어도 김건희 특검도 어느 정도 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스무스하게 어, 처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일단,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 네, 그쵸.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앞으로 행보를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물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재부 본인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사실 국무총리실보다는 훨씬 급한 게 기재부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조직에서 본인이 한 짓도 있을 테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걸리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또 수상한 게 한덕수가 행보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한 거는 한덕수가 워낙에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그렇죠. 예, 눈치를 많이 보고 욕먹는 거 싫어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사람들만 많이 모여가지고 좀 압박을 하면은 네네. 좀 이제 한독수가 욕먹기 싫으니까 잘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예, 그러니까 농업법은 몰라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음,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 방송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죠. 예. 어,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 깊게 관련돼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도 사실 제가 저번에 음, 말씀드렸죠. 정치적 감각이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정치를 많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음. 또 수상한 게 저는 음. 바이든 정부 음. 제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안 하고 오히려 약간 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 굉장히 윤석열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음. 바이든이 계속해서 뭐 크게 음. 비판하지 않은 것 둘째치고 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또 전격으로 지지하겠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음. 긍정적으로 또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트럼프는 조용하고 이게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윤석열의 이런 라인에 대해서 감쌀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감쌀 수는 있다라고 받기는 했는데 네. 좀 과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뭐 유시민이 된다. 그 음, 김건희가 뭐 국정원을 동원해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 무슨 개인 사업을 차리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좀 있기는 해서,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국이 동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음.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랄까, 옹호를 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아니, 전혀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저도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이게, 어쨌든, 지금, 만약에 미국 전체가, 온 미국이 그런 똑같은 입장이면은 어떻게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뉴욕타임즈부터 해가지고 모든 언론사, 뭐, 그런,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이, 이제, 그 윤석열의 비상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바이든만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 좀 독특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이든으로부터 약간 좀 그런 지지를 받아서 그거에 약간 좀 뽕에 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고 봐요. 한덕수가 네. 미국의 칭찬을 받고 뽕에 취했다. 그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제가 어제 그 성수대로님 그 야간 심야 그 네. 정치에서 심야 시사. 심야 시사에서 이제 제동건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내용을 다 들었는데 네. 권선동, 뭐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지금 보수 인사들이 네. 한둘 이제 대선을 준비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덕수까지 올라탄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정말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겠죠. 네 명은 다요? 네 명 다 진심으로. 전, 네, 그 있다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 가능성은? 저는 사실 이게, 어, 되게 보는 맛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49년생이에요. 음, 70대 이제 후반이잖아요. 네, 70대에서도. 극초반이 네,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을 누가 찍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쵸, 보통은. 응.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음, 아니 명태균하고 다 연관돼 있는 애들 아니야. 네, 아니면 지역에서 비리로 되게 유명한 애들 아니야. 이 생각, 그러니까 나 해볼만 한데 당해서 밀어줘. 이 생각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돼도 저는 사실 꿀잼이다. 예. 아, 그냥 좀, 그, 이재명한테 밟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저는 재미가 있다. 사실은 네, 한동훈, 오세훈 나오면 조금 기묘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 흐름이. 네, 근데 조금 압도적으로는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이 둘이가 후보로 정해지면. 네, 음. 근데 알아서 둘이가 날아가 주니까. 네. 알아서 지금 명태균에 연관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긴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알아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좀 끌려 내려왔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고. 근데 홍준표도 잘 붙지 못한데 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니, 그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서. 음. 어. 자, 일단 그러면은 대선은 그렇다 치고, 음, 음, 제가 이제 좀 더 개헌 얘기를 하는데, 음, 오늘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음, 음, 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음, 박지원 의원이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각제에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했던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약간 좀
이런 개헌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사태가 2.13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제 임기단축 개헌에 찬성을 했다. 그런데 이제 계엄이 있고 나서는 이거는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지금 와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이제 페이스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반대로는 아니다. 임기단축 개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파면 개헌을 해야 된다. 국민 투표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 헌법재판 이제 그 사람 헌재를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아마도 탄핵이겠죠. 탄핵으로 그냥.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개헌이라고 하면은 내각제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 그 파면 개헌 뭐 이렇게 한 국민 파면 투표 뭐 이런 파면 투표가 맞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한덕수를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즉각 빨리 이제 하루빨리 탄핵 표결을 하고 특검법을 받고 그것들이 다 1월 안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렇죠. 31일까지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출근이 확정되는 1월 1일자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렇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 그 외에 혹시 또 리스크가 있을까요? 리스크라면 아무래도 네.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혐의를 얼마나 그러니까 반듯하게 정리해 놓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번 계엄 사태가 물론 군이 주도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각계각층에 있던 적폐 세력이 다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수사를 좀 잘못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군만 또 몰아내고 만다든지 뭐 특정 어떤 세력이 좀 덤탱이를 쓰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냥 쌓여있던 적폐가 터졌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조금 해줘야 된다. 특검법이 특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지금 국수본, 공수처, 검사 지금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믿을 조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빨리빨리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러면 또 민우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약간 좀 중요한 사안이 있을까요? 꼭 다뤄야 되는 거? 저는 요번에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약간 언론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언론 중요하죠. 언론 문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언론 개혁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총수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거는 김어준 총수가 암살 이걸 여부를 떠나서 김어준 총수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근데 이제 암살 명단에 올라갔는데 이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암살이 진짜냐 아니냐로 가버렸잖아요. 논점이. 그러니까 일반인을 그 주요 요시찰 인물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암살이냐 아니냐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언론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어준이 오히려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민간인이 왜 저기 있어? 김어준, 양효철이 왜 그 명단에 있어가 약간 좀 관심거리였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김어준이 청문회 나와서 이제 폭로한 내용들이 그것도 그거를 또 팩트체크 해야 되잖아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자초한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언론은 정통 언론사는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죠. 근데 저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나오고 보는 입장이야.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고 물론 이제 탄핵 당하고 나서는 약간 좀 민주당의 우호적인 기사도 내고 윤석열 비판도 좀 하는 척하고 하다가도 또 뭔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슬슬금 또 약간 그쵸. 계속 권성동 얘기 다루고 이준석 띄우고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언론 비판.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와봤는데 오늘은 좀 최대한 빠르게 많은 사안을 다룬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다룰 내용이 있으면은 또 그때도 제동관 ETV 정치의 윤리학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